안녕하세요, 에이트입니다. 여러분, 최근에 삼성에서 새로운 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. 갤럭시 탭 S7 FE 모델인데요. 기존에는 갤럭시 탭 S5e 그리고 S6 라이트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FE라는 이름으로 나왔네요. 약간 이름 좀 이제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, FE라는 모델은 팬 에디션이라고 해서 갤럭시 탭 팬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들을 다 차곡차곡 넣어줬다. 그러면서 좀 불필요한 기능들은 뺐다. 이러면서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좋은 기능들을 넣어줬고 얼마나 필요 없는 내용들을 빼줬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갈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로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750G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탭 S 시리즈에서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탑재를 했었죠. 칩셋에서 상당히 많이 원가 절감이 들어갔는데, 스냅드래곤 750G라는 거는 한 2년 전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10, 노트 10 여기에 들어갔던 칩셋이랑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. 조금 더 낮기도 하고 그래픽 성능은 조금 더 높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 아마 완전히 고사양 게임을 돌리기에는 이제는 좋지는 않은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신에 그만큼 아마 가격이 좀 많이 다운이 되겠죠. 그리고 메모리의 경우에는 기본 4기가 램에 64기가 저장 공간, 그리고 6기가 램에 128기가 저장 공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4기가는 조금 그래 보이긴 하고 6기가 정도면은 실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까지는 없다, 뭐 요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가격만 다운된다면. 대신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1TB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, 요거는 또 좋은 소식이죠.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동일하게 12.4인치 16대 10 비율로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해상도가 조금 낮아졌어요. 기존의 탭 S 플러스에서는 2800에 1750 해상도였다면 S7 FE에서는 2560에 1600 해상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 또 LCD 패널을 탑재했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아몰레드를 탑재한 탭 S7 플러스보다는 명암비 표현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마 두께도 조금 늘어날 거고요, 무게도 증가할 겁니다. 그런데 화면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쳐도 60Hz가 들어간다고 합니다. 요거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. 사실 팬 에디션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팬들이 딱 좋아하는 거, 요즘에는 삼성 핸드폰에 A 시리즈 저가형 라인까지도 뭐 90Hz라던가 120Hz를 지원을 해주거든요. 근데 이렇게 화면이 큰 태블릿에다가 120Hz를 뺐다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 좋은 소식은 카메라가 좀 하향됐어요. 카메라가 왜 하향된 게 왜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사실 태블릿에서 그렇게 좋은 카메라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. S7 플러스에서는 전면이 800만 화소, 그리고 후면에는 무려 듀얼 카메라가 들어갔었죠.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블릿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카메라가 필요해서 카메라 앱을 켠 거는 10번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. 잘못 눌리거나 아니면 뭐 테스트하거나 이런 걸 위해서 켰던 것 같은데, 차라리 이런 카메라 기능은 좀 다운시켜서 가격이 낮아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갤럭시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뭐 퀵쉐어도 잘 돼 있지만 그냥 사진 갤러리, 사진 앱에서 자동으로 연동이 되거든요. 그래서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태블릿에서 보는 거, 이게 그렇게 뭐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의 카메라는 더더욱 필요가 없어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아쉽게 좀 빠진 게 와이파이 6가 지원이 안 될 거라는 소식이 있어요. 요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실제로 와이파이 6가 좀 빠졌다면은 아쉬울 것 같습니다. 배터리의 경우에는 1090mAh로 탭 S7 플러스와 동일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.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1에 원 UI 3.1을 기본 탑재로 나올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삼성에서는 큰 업데이트를 이제 3번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탭 S7 FE를 구매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색상의 경우에는 미스틱 블랙, 미스틱 실버, 미스틱 그린, 미스틱 핑크, 이렇게 3가지 색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고급감을 강조하는 탭 S7 플러스보다는 조금 라이트한 색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생체 인식에서 지문 인식이 빠졌다고 해요. 얼굴 인식만 들어가는데 요거는 실제로 사용할 때 막 아주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아무래도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주로 뭐 집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얼굴 인식이 더 편할 것 같고요. 지문 인식을 차라리 빼고 그만큼 가격이 다운되면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원래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서는 S펜이 제스처를 지원하기 때문에 뒤에 부착하면 충전이 자동으로 됐잖아요. 요것도 제외될 거라고 보이네요. 사실 요 S펜
제스처 기능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아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서 요거 사실 빼고 가격 낮추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마지막으로는 스피커의 다운까지 있어요. 스피커가 원래는 쿼드 스피커였는데 듀얼 스피커가 탑재된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미디어 영상을 즐기는 데 있어서 탭 S7 시리즈보다는 조금 부족함이 느껴질 거로 보이네요. 자, 그리고 팬 에디션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가격인데요.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바로 독일의 가격이 나왔다고 합니다. 5G 모델 기준으로 649유로라고 해요. 이거를 단순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87만 9천 원인데요. 갤럭시 탭 S7 플러스 256기가 5G 모델 같은 경우에 독일 기준으로 979유로에 팔렸어요. 근데 이거를 단순 환율로 계산을 하자면 132만 5천 원 정도, 요 정도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모델이 134만 9,700원에 팔렸습니다. 이걸로 미뤄봤을 때 갤럭시 탭 S7 FE 모델 같은 경우에 5G 모델 기준으로 89만 원대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러면 탭 S7 플러스의 5G 모델 기준으로 약 4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, 물론 여기서는 용량의 차이도 있지만 그걸 감안했을 때 30만 원 중후반 이상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딱 뺀 만큼 가격이 떨어졌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또 따지고 보니까 탭 S6 라이트가 진짜 잘 나온 거였구나. 갤럭시 탭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나왔을 때 개선점도 상당히 많이 보이면서 가격은 가격대로 엄청 많이 다운됐었잖아요. 그러면서 좀 인기가 많았었는데 약간 갤럭시 탭 S6 라이트가 나왔을 때만큼의 그런 엄청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 들지만 요거는 좀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아마 이렇게 스펙만 놓고 보면은 리뷰는 할 거지만 그렇게 재밌는 제품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사실 그 말을 다시 하자면은 구입하기에는 그냥 무난무난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근데 물론 탭 S7 플러스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120Hz가 빠졌다는 것 때문에 아마 실사용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글쎄 또 실제로 나오면은 또 어떤 점들이 또 개선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. 실제로 제품을 보고서 다시 한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